금은방이 털렸다는 신고 접수가 돼서 현장에 갔더니 20년 형사 생활 중에 손가락으로 꼽힐 만한 사건이었죠. 천국과 지옥을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롤러코스터 타는 느낌이랄까. 망치로 문을 부수고 금은방을 털기 시작하는 강도. 또 이제 모자를 썼고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나이대를 어떻게 가늠해보기는 좀 어렵지만 복장이나 행동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20대가량 익숙한 듯 빠르게 금품을 치고 달아납니다. 도주하는 장면이 일단 확인이 됐고 감식을 해서 인적사항을 특정했는데 보니까 대전에서도 누적된 피해 금액이 상당한데요. 최종적인 피해 금액은 6,100만 원. 웨이브 오리지널 국가수사본부 시작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순천에서 시작합니다. 피해자가 순천에서부터 남원까지 한 70여 킬로 정도를 오토바이로 이동을 했고 피의자는 순천에서 남원을 거쳐 용산역으로 이동한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피해 장소가 금은방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바로 처분을 해버리면 나중에 이제 증거가 없어지잖아요. 일단 최단시간 검거가 목표죠. 재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피해자를 잡아야 됐기 때문에 강력팀 형사들이 전원 동원된 거죠. 용산에 도착한 형사들은 CCTV를 통해 그의 행적을 쫓습니다. 들어간다. 그 아니요? 네, 맞아요. 용산역 밖으로 안 나온 거예요. 용산역 내에서의 이동 상황이나 이것을 조금 더 사팀에서 확인하게 된 거죠. 차가 이쪽으로 가는 게 이쪽에 타는 데 있거든요. 여기. 일본으로 가버리네. 저기 용문 방면이요. 용문 쪽으로 가는 전철을 탈 때도 있고요. 만약 기차표 끊었다면 춘천 가는 기차 탈 수도 있는데요. 춘천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냥 오로지 어디로 가는지 뒤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한 개 안 나오지? 들어간다. 어디요? 여기. 4번으로 와봤네? 1번 홀로 내려갔잖아요. 다시 올라갔구만요. 4번으로 왔구만요. 1번 축으로 나간 것이 확인되지만 곧 다른 곳에서 발견되는데요. 아, 이거 여기 있구만요. 지하에서 움직이며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등 복잡한 경로로 이동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5번 게이트에서 바로 타요. 48분 차. 여기 탄다. 아, 들었구만. 비밀번호 들었구만. 네, 카드를 대는 곳. 개찰구에서 그 CCTV 분석을 잘했죠. 그래서 그 정착지가 고속버스 터미널이다. 그걸 안 거죠. 하지만 형사들은 피의자가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로 이동한 것을 확인하는데요. 터미널에 내렸다는 걸 알게 됐고 쫄로 가쁘노 뭐 저기로 가보네? 모르겠네. 저쪽으로 가면 여기 나와가지고 이쪽 큰 길로 해가지고 주유소 저기 있잖아요. 저기. 주변의 주유소 CCTV를 통해 피의자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형사들. 주유소 앞에 가는 거 보이네요. 쭉 내려가는 것 같아요. 나 이제 물어봤다. 앞이면 지하철 지나서 한 거 아니에요? 매표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외곽을 돌다가 사라졌거든요. 분명히 터미널에 온 이유가 있을 건데 추적을 따돌리려 머리를 쓰고 있었네요. 맞다. 빙 돌아서 다시 왔어. 저기 이유가 있네 다. 얘라 일로 다시 왔다 와라 이게. 거기 다시 왔다고요? 들어왔어요? 크게 돌아가지고 매표소로 들어왔다는데. 아니 이런 개씨 진짜. 네, 10,000원 내고 2,000 몇백 원 받으니까 멀리 안 간 것 같은데요. 탔으니 내리진 않겠지. 그 친구가 한 번에 어딜 들어가지 않고 항상 보면 이제 주변을 몇 바퀴씩 돌고 일부러 그런 거죠. 따돌리려고. 강원도까지 향하게 된 형사들. 저 택시 타면 안 보이겠대요. 약간 각도가 좀 삐뚤어졌네. 버스에서 하차한 뒤 택시를 타고 인근의 사우나로 이동한 것까지 확인합니다. 택시 타래. 뭔 차야? 차종이 무슨 차? 알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순천경찰서 이재호 형사라고 하는데요. 가까운 사우나를 데려달라 그래요.
안녕하세요. 사우나 CCTV를 확인하는데 피의자는 이미 이 장소를 떠난 뒤였습니다. 나왔다. 찜질방복 가져가고. 제발 나오지 마라. 빈다 빌어. 보통 사람들이 찜질방에 들어가면은 잠도 자고 하기 때문에 몇 시간 동안은 머물잖아요. 검거가 가능하겠다. 형사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추측 불가한 움직임을 보이는 피의자. 그냥 바가지 머리만. 12시. 다시 오진 않았단 말이야. 아니 이거 12시 넘어서 나온다. 버스는 다 끊겨버렸는데. 여기 있다가 모텔 갈 리가 없는데. 그 예상이 다 빗나갔습니다. 원주에 뭔가 도피처가 있다거나 도피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 연고선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염없이 배회를 해요. 끌로 나가보네. 수영장 하나 쓰긴 서요. 이 차야, 이 차. CCTV를 확인하던 중 세심한 눈초리로 실마리를 잡습니다. 봐, 봉다리 하나 저거 타잖아. 안 보이냐? 한번 봐봐. 뭔가 이제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단서로 이제 확인을 하게 된 거죠. 터닝 포인트죠. 이게 거의 반포기 상태였는데 예리하게 봐야 됩니다. 그건 세심하게 진짜로. 그거 아니었으면 또 절망에 빠질 뻔했는데. 주변 CCTV를 전부 확인하다 보니까 피의자가 탄 차량이 택시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이를 이용을 했죠. 이거 다 붙여요 여기. 모든 택시에 다 붙여요? 회사 택시 중에 이렇게 빨간 번호가 이게 빨간 게 붙은 게 또 따로 있겠네요. 저 택시 번호가 확실하게 나오지가 않았죠. 그래서 택시 옆에 뭐 광고판이나 뭐 갓등 뭐 이런 것들 다 분석을 해가지고 어느 회사 택시인지 또 알아보고. 차량 번호가 추정되지 않자 택시 광고를 기억하고 추적하며 조금씩 수사에 진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회사가 어디신가요? OK 택시. OK 택시요. 안녕하세요. 경찰서에서 나오는데 아버님. 몇 개 회사가 이 광고를 해요? 얼마나 몇 개 더 회사가 한 글쎄 거예요? 그건 잘 모르죠. 아. 거기 협조를 받아가지고 택시 기사분 연락처를 확인하고 그가 택시를 타고 성남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하는데요. 소필까지 막 흘러 넘쳐나서 좀 많이 들은 거야. 아 뭐가 많이 들은 게 아니라. 아 조금 뭐 들은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들은 거야. 한국 5만 원짜리 4장을 주더라고. 현금으로 알았어요. 네. 좀 허탈했죠. 아무래도 다 잡았다 했는데 또 성남으로 갈 줄이야. 성남은 물론 계속해서 이동하며 추가적인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피의자. 빨리 잡지 않을 경우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방 절도 사건 때문에 피해가 크고 빨리 잡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뭐 추가 범행이 할 수가 있고 이제 피해자랑 맞닥뜨릴 경우 이제 강도로 이제 돌변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뭐 흉기를 들거나 그렇게 이제 강도로 돌변할 경우가 있어서 그게 가장 위험한 부분이죠. 피의자의 오토바이를 찾아 조사하고 내부 물품을 확인합니다. 이 피의자가 범행 전에 금은방 주변에 그 오토바이를 타고 온 것을 확인했고 뭐 흔적이 있긴 있어요. 헬멧이 가장 날 확률이 높거든. 그때는 또 장갑을 벗고 많이 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헬멧이 나오니까. 곧 지문을 채취하여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성공하는데요. 지문이랑 유전자를 각각 감식을 했고 오토바이 안장 부분에 있는 적재함에서 장도리 형태의 망치와 그리고 망치 케이스 그리고 장갑 비닐 포장지가 있었고요. 일반적으로 이쪽을 많이 만지니까 이쪽이 잘 나오거든. 나오지. 감식을 해서 인적사항을 특정했는데 보니까 대전에서도 범행을 한 것이 이제 확인이 됐고 그쪽에서도 지문을 채취를 해가지고 인적사항을 특정을 해놨더라고요. 대전에서도 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인상착의나 이런 게 상당히 흡사했습니다. 최종적인 피해 금액은 6,100만 원이 좀 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5일 후 이번에는 전주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움직임. 팀장님 지금 이 피해자 위치가 좀 바뀌었는데요. 아니 아까 30분 전에 그 위치가 그대로 있었는데 방금 바뀌었어요. 아 방금 완산구 이쪽 찜질방이 24시간 운영한다는 여기 하나밖에 없어.
전주로 이동된 게 확인되었고 피해자를 근거할 수 있는 그 찜질방을 특정해서 그 근거팀에 통보해주게 된 겁니다. 왔어? 3팀에서 확인한 바로 얘가 전주에서 떴다고 하니까. 들어갈까? 그의 행적을 확인하고 추적을 시작합니다. 검거팀은 전주로 바로 출동을 하는데요. 최대한 빨리 갔죠. 최대한 빨리 가서 다른 형사들은 안에서 이제 CCTV를 확인하고 이제 들어가는 걸 검거하게 됐죠. 경찰서에 도착한 피의자의 조사가 시작되고 이게 지금 순천에서 범행한 거야? 왜 소지하고 있었던 거지? 그럼 계속 그렇게 이동했던 것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것도 있고 그냥 돌아다니고 싶어가지고 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분한 돈이 얼마라고? 3만 가까이. 엄마 연락처 어떻게 되지? 그는 순순히 범행 사실을 털어놓는데요. 그게 후회할 거 왜 애초에 왜 범행을 한 거야? 뒤늦게 후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돈이 그렇게 필요했어? 그러나 되돌리기엔 이미 늦은 상황. 그냥 순간적으로 좀 같은 맞춰진 거 보고 하지만 그랬어요. 결국 검찰의 송치가 됩니다. 범행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잡혀요. 그게 형사들이 할 일, 근거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할 일이죠. 피의자가 그려놓은 도주라인 위, 새롭게 그려지는 또 다른 이동 경로. 이게 이렇게 가면 이렇게 돌 수 있어. CCTV에 포착된 오토바이를 탄 의문의 남성. 잡았다. 무슨 이유에서 그를 추적하고 있는 걸까요? 역추적을 계속 해보니까 길을 모르면서 하여튼 목적지만 알고 지금 가는 것 같아요. 밤바다가 아름다운 도시 여수령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 현장이 어딘가요? 아, 여기 이대로 놔두신 거예요? 과학수사대의 감식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마리 하나가 저쪽에 있어요. 크록스. 어디? 여기. 거기 날아온 거야? 누가 옮기진 않지 않았을까요? 한 여성이 투신한 현장이었습니다. 비상이. 여기까지 비상됐는데? 이거 뼈지, 이것도 뼈지. 여기 차에 여기 조직 튀었고. 여기 차에 다 묻었대요. 너무 광범위하게 이렇게 확인이 된 거예요. 처참하게 변해버린 공간. 그들은 작은 흔적들도 세심히 살피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갑니다. 옷이 뒤쪽에는 깨끗하잖아요. 근데 바지 뒤쪽에 좀 쓸린 자국이 있더라고요. 옷이 터졌구나. 네. 한편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침입절도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이는 정황. 뛰어내린 거 같대. 아 그래요? 누가? 여기서 뛰어내린 거잖아. 근데 왜 여기로 위치가 여기 창문인데 여 창문 아닌가? 어디가 가시없다냐? 같은 아파트에서 두 건이 연달아서 발생을 했어요. 도둑질하러 들어갔는데 사람이 있으니 본인도 놀랄 거 아닙니까? 칼을 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제일 큰 게 이런 침입절도거든요. 저희 팀에 배당된 사건이 7월 6일에 한 건 있었고요. 7월 8일에 이제 또 두 건.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서 이제 호수만 다르고 두 건이 발생했고. 출입문을 이제 완전히 이제 바로 이렇게 완전히 제껴가지고 끄집어내놨어요, 다. 끄집어내놓고 닫지를 않는 거예요. 이 장롱이나 뭐 서랍장이나 안 닫아놓고. 범인의 모습이 CCTV에 남아 있습니다. 강제로 개폐한 부분이 동일한 그 불상의 도구로 일부러 인위적으로 개폐한 부분이 발견되었고
저희 동종 수법 조회라는 게 있어요. 시스템상에. 그 조회를 해보니까 일치를 하게 돼서 그걸 보고 제가 특정을 하게 됐죠. 내부 시스템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는데요. 무려 정가 20범의 전과자였습니다. 침입했던 경로하고는 또 다른 경로로 이동을 하고 또 이동하면서 뭐 옷도 뭐 몇 가지 갈아입고 변복을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는 게 아니라 중간 지점에 이렇게 숨겨놓고 또 도보로 이동하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잡힐 듯 하면서 안 잡히고 계속되는 도주와 범죄로 검거가 시급한 상황인데요. 상당히 좀 조급한 마음이 있었죠, 사실. 그 인근을 계속 CCTV를 사방을 닦았어요. 그를 잡기 위해 온 CCTV를 다 뒤진 형사들. 마지막으로 포착된 한 빌라로 찾아옵니다. 왜?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했고 피의자가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를 발견하는데요. 다시 한번 CCTV를 통해 그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오토바이가 일단 저기 있는데 여기 산다는 보장은 원룸 CCTV 까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CCTV 보고 간 거지. 늦은 밤 오토바이를 확인하고 오토바이를 다른 곳에서 가지고 여기가 주차를 하고 간다. 주거지가 지금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쫓아가는 게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거 바로 사진 찍어. 범행에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도구를 발견합니다. 아까 그대로 내려가. 그리고 얼마 뒤 다시 포착된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또 범행을 하러 가려는 찰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배터리가 방전돼서 오토바이가 시동이 안 걸리니까 배터리만 떼갖고 이렇게 좀 뭐가 잘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하면서 아마 본인도 느낌이 살짝 쎄했을 거예요. 수상한 차량 한 대가 등장하더니 다시 사라지는데요. 딸을 학원에 데려다 주라고 좀 빨리 나왔다가 한번 가본 게 바로 형사님의 차량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그를 발견하게 된 형사. 지금 두 개조로 차 두 대로 움직일 거고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피해자가 수배가 지금 A수배 포함해서 총 3건인데 네, 안녕하세요. 신용대출 상담원인데요. 현재 원체만 없으시면 대환이나 추가 대출 가능해서 연락드렸는데요. 대환이나 생활자금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고객님?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보이스피싱은 말 그대로 사회의 악이다. 거의 지금 뭐 하루에 한 건씩 저희 경찰서에 배당이 돼 있는데 계속 들어온다고 보셔야죠. 계속 멈추지 않고. 분명히 검거 작전이 시작되면은 도주할 우려도 있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서 반항할 우려도 있고 경찰 간의 부상도 예상이 되니까 그 부상 당하지 않고. 한편 수배자를 잡기 위한 형사들의 검거 계획, 무기까지 소지하고 출동하는데요. 저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제가 잠을 지금까지도 잠을 못 자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강북경찰서 지능수사팀이 주인공인데요. 수사과에서는 지능팀이 수사의 꽃이거든요. 지능팀은 특별법을 수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서울청에서 탑이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서로 웃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수사합니다. 오케이 캐피탈? 그게 쓰고 있는 게 있었어요. 저금리 대출을 무기로 사기가 시작되는데요. 저금리로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저금리로 네, 저금리로 해주기 전화를 해주겠다. 3번 줬다는 거죠? 네. 총 2,300만 원이죠. 일단은 먼저 피해자들한테 그 문자를 발송해요. 문자를. 예를 들어서 코로나 기간에 정부에서 저리 금리로 대출해 준다. 문자를 딱 발송해요. 그러면은 피해자들은
혹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핸드폰에 악성앱 같은 걸 깔리게 돼요. 핸드폰에 악성 어플이 설치되는 순간 이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씩 확인되는 피의자들. 그 꿈에 조금만 처음에는 돈에 대한 그런 억울함이 제일 컸지만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에 대한 그런 배신감이 제일 큰 거예요. 진짜 제가 잠을 지금까지도 잠을 못 자요. 제가. 피해자한테 자책감도 펴주면서 집안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범죄의 피해자인 이들은 되려 죄책감을 가집니다. 지금 이제 우리 그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하고 가는데 수목금 이 3일을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인데 오늘이 또 목요일이에요. 추적이 시작되는 순간 범행을 하는 장면을 최대한 체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검거할 수 있도록. 용의자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이용하기 때문에 하차를 한 2명 정도는 해서 추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거책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CCTV 영상을 확보하게 되면 그 주거지 부분이 일단 설정이 되고요. 이 정도 반경 내에서 이 친구가 살겠구나. 현금 수거책을 잡기 위한 검거 계획이 시작됩니다. 몇 천만 원 날려버리면 이제 당장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잘 봐야 돼. 신발을 잘 보고. 신발, 그다음 머리, 가방. 인상착의와 평소 행동 반경을 잘 알아야 하는데요. 진짜 어렵네. 네, 최근에도 범행을 한 게 드러났기 때문에. 주거지 근처에서 잠복을 시작합니다. 지시를 받고서 그래서 쭉 해서 빠른 걸음으로 가요. 시간이 흐르고 피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을 발견하는데요. 불 켰다. 젊은 애인데? 아니, 저런 책이 가방도 아니니. 나왔다. 천천히 그녀를 따라 이동합니다. 빠른 걸음으로 가셔서 얼굴 한번 확인이요. 맞는데? 딱 염색인가? 그러다 택시 확 타요. 갑자기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는 여자. 좌회전 지금 신호 터졌잖아요. 네. 아니 나 노란 머리 봤는데 분명히. 카메라 낼게요. 차량을 추적해 곧 한 곳에 정차하지만 이제 저희가 추적을 하면서 뛰어나갔을 때 급박해 보이고 일단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용의자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서 일단 급박하게 추적을 했는데 저희가 찾고 있는 용의자는 이 팔자형 걸음걸이였는데 그 여성은 걸음걸이가 약간 안짱형 걸음걸이더라고요. 추적을 실패한 상황입니다. 형사들이 찾던 피의자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11시에서 12시 정도 사이에 주거지에서 출발하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결국 피의자 검거에 실패하고 2차 잠복이 시작되는데요. 나왔다. 곧이어 등장한 또 다른 여성. 갔다 올게. 그러면 지금은 나가는 건 아니고 대대리고 나가 산책하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이 얼굴이 맞는지만 확인 좀. 예. 그 저기 아까 그 얼굴은 맞는 것 같은데. CCTV에 찍힌 모습과 많은 부분이 일치하는데요. 제 용의자 따라가 보니까 얼굴이랑 헤어스타일이랑 장신구가 똑같습니다. 나오고 저 골목 공간 지점에서 체포할 거니까요. 최종적으로 피의자임을 확인하고 체포하게 됩니다. 여기 피의자는 그 현금을 받으러 온 현금 수호책이고요. 저희 관내에서 발생한 첫 번째 사건에서 처음 돈을 받아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수거책을 검거하러 나서는데요. 일단 여기가 중요해. 일단 여기가 중요해요. 왜냐면 살아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 두 군데 아파트에서. 그거 맞다. 신발. 확대 한번 해주세요. 왼쪽 바지 찢어졌네.
하나 두 개 찢어졌잖아요. 얘 하나 두 개 찢어졌잖아. 맞지? 많이 찢어진 게 아니라 찢어졌습니다. 아. 맞지? 오케이. 택시가 막 여기 있었어요. 여기서 여기 어디서 여기서 여기?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내고 잠복을 시작합니다. 똑같잖아. 얘네. 맞아. 이 짐이랑 똑같잖아. 얘네. 나갔다 들어왔거든요. 어제 5시 한 20분 정도요. 네,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나가는 거. 나오는데? 집에서 나가기를 기다리던 중 완벽한 타이밍에 등장해 체포에 성공합니다. 2개조로 차 2대로 움직일 거고, 1개조는 경기도 시흥, 또 1개조는 집 근처. 분명히 검거 작전이 시작되면은 도주할 우려도 있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서 반항할 우려도 있고, 경찰 간의 부상도 예상이 되니까 그 부상 당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사기 피의자를 잡기 위한 출동. 테이저건을 일단 반장님들 챙겨주셔야 형 테이저건 그 카트리지. 수거책으로 일을 하다가 큰돈이 들어오면 먹튀를 하는 사기꾼들에게 사기를 친 피의자입니다. 자기가 이제 먹고 튀었다고 해야 되나요? 먹튀를 한 중국 사람들한테 주다가 그러다가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단위가 큰 거 있을 때 갖고 튀는 거예요. 사기 쳐먹은 돈을 다시 사기 쳐먹는, 자기네 신분이 명확하다, 이 돈을 가로채지 않겠다, 더 이상 먹튀를 하지 않는다는 인증을 받고요. 저는 일에 있어서 준수사항을 다 듣고 이해를 했고. 그 동영상 보잖아? 그럼 담벼락에 주소지 붙어있어. 그러나 인증 영상에 찍힌 한 주소. 주거지로 추정되는 곳으로 가고 있고,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이어가지고 저희가 그 사람 인적사항이라든지 뭐 대충 성향 같은 거 다 파악해놓고 있어가지고. 그를 찾기 위한 해당 주소로 찾아갑니다. 주소 찍었지. 여기에 집이라는 보장은 없잖아. 그렇죠. 파악한 주소지를 가봤는데 문이 잠겨 있고 지금 불이 꺼져 있어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온 거 알면 장작해버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잡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근처 지하철에서 잠복을 하기로 한 형사들. 근처 지하철로 보통 이동을 많이 하거든요. 연지역 부근에서 잠복도 하고, 한 개도 나가서 하고, 이동하는 거 봐서 체포하는 건데, 내가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비행을 좀 비행을 하고 나서 그 시점을 보고 검거하는 걸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미리 그 연수역에 가서 저희가 잠복하고 있을 예정입니다. 각자 위치에서 자리를 지키기로 합니다. 1번 출구 쪽이 지금 광장 쪽이고요. 여기가 지하철이 올라가는 구조라 올라가다 뛰어서 갑자기 역으로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주차장 쪽에 2, 실내 3, 2번 출구에 1명 이렇게 도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그리고 반항이 좀 심할 거라는 거, 기선제압할 때 확실하게. 도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의가 필요한데요. 저는 여기서 혹시나 이쪽으로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로 올라오는 순간 저도 바로 합류할 거예요. 보이스라는 걸 애시 당초부터 알고 있었고, 보이스라는 걸 알면서도 그 일에 가담했기 때문에 죄질도 나쁘고 더 나쁜 놈이죠. 두렵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어떤 행동할지가 전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만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들려오는 뜻밖의 소식. 결국 철수하기로 하는 형사들. 인천에 어디 경찰서인가 경찰 차가 있었어요. 형기대 차가. 형기대 차가 있으니까 이게 오다가 그걸 걔가 본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눈치를 챈 거죠. 얘가 눈치 챈 것 같으니까 형님 얘 이쪽으로 일단 철수할게요. 뭐라고? 흰색 옷이에요, 흰색. 청바지. 그러던 중 역사 내에서 피의자를 발견합니다. 세상에 공개된 적 없는 100% 리얼 수사 다큐멘터리 웨이브 오리지널 국가수사본부입니다. 끝까지 가는 형사들과 다양한 범죄 사건들,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숨막히는 싸움까지 모두 실제 상황을 담고 있어 리얼함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PD로 유명한 배정원 PD의 첫 OTT 연출작 오직 웨이브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